이 시술을 할 때는 꼭 수면 마취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 영수백과에서는 문신 제거에 관련한 질문과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궁금한데 레이저 쏜 직후에 하얗게 올라오는 건 뭔가요? 왜 저렇게 되는 건가요? 문신을 제거할 때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문신 잉크가 터지면서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그 공기방울이 마치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팝콘 효과라고도 부르거든요. 팝콘 터지듯이 하얗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죠. 이제 살을 태워서 문신을 없애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기도 해요. 특징적으로 1회차 때 많이 생겨요.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수면 마취 끝나면 아픕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 후 통증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복실에서 진통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환자 통증 조절 장치라는 게 있어요. PCA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거든요.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라는 장치가 있는데 큰 수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며칠 갈 수 있잖아요. 시술 후에도. 그래서 아주 대형 문신 하신 분들 중에 통증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퇴원을 하실 때 저희가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진통제를 장치를 연결해서 퇴원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픕니다. 다만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최대한 조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번 정도 하면 싹 없어지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시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엄밀히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문신은 이미 비가역적인 흉터의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하셔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시는 오해는 잘 지워지지 않는 문신에 대해서 치료의 횟수를 많이 늘리면 원하시는 만큼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문신 제거의 최종 결과가 치료의 횟수보다는 문신을 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조금 송구스러운 점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약간의 보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세요. 처음에 상담 단계에서의 기대치가 높은 경우에는 치료의 결과가 평균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명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밑에 댓글도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 어디로 가야 해요? 병원이 어디일까요?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저 색소 침착된 부분은 수개월 후 깨끗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신의 상태는 흉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거든요. 가장 흔한 형태의 흉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어느 정도는 생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육안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지워지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많이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 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신 제거 말고 잔흔 제거 전문점이라는 곳이 있던데요. 이런 곳은 불법인 거죠?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곳이 만약에 의원이 아니라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건 불법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 처음에 촤촤 하면서 문신에 구멍 같은 거 송송송 뚫어주는 건 뭔가요? 하셨어요. 문신 제거를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발표가 되어 있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한 번의 치료에서 여러 번을 조사하는 방법을 쓰시는 원장님들,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다른 레이저를 병합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 레이저를 하기 전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같이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구멍이 뚫리는 것은
프랙셔널 레이저, 프락셀 레이저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을 할 때는 꼭 수면 마취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수면 마취라는 건 필수가 아니고요. 수면 마취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타투의 크기가 작거나 금식을 하시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당일날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수면 마취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신 제거에 있어서 수면 마취를 조금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라인 문신 제거입니다. 문신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2분 내로 끝납니다. 보통은 마취 시간을 다 합해도 5분 내로 끝나게 되는데 왜 수면 진정 마취를 좀 강하게 추천드리냐 하면 일단은 너무 무서워하세요. 왜냐하면 눈 안에 렌즈를 넣어야 되고 렌즈를 넣기 전에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고를 넣어야 되고요. 만일 수면 마취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부위는 크림 마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사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눈꺼풀에 주사를 맞는 것 자체를 많이 아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추가적인 이유는 시술 후에 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눈꺼풀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주사로 마취를 했을 때 멍이 들게 되면 그건 시술로 인한 멍보다 훨씬 오래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 제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강하게 수면 진정 마취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대형 문신입니다. 대형 문신을 마취를 주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림 마취 아니면 수면 진정 마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정 범위가 넘어가는 대형 문신 같은 경우에는 크림 마취를 하게 되면 피부로 흡수되는 그 리도카인 즉 국소 마취제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 자체가 독성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진정 마취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수면 진정 마취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있는 건가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마취과 의사고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입니다. 마취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 진정 마취에 대해서 마취과 의사 내지는 마취과 의사에 준하는 진정 마취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안전한 진정 마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연자분들 시술은 공짜로 해주시나요? 일부 무료 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일부는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도 하고 있고 내가 문신을 후회하는 이유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쇼츠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영상의 형태나 사연자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제작진분들과 같이 무료 회차와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 댓글 봤었거든요. 저는 이 댓글을 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집 앞에서 저희 아내하고 현관문을 딱 닫고 나오던 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엄청 웃었거든요. 선생님 장비 이름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저 장비가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댓글에 대댓글이 달려있어서 제가 눌러봤거든요. 근데 장익덕이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걸 제가 보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너무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레이저 장비를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쓰는 장비는 미국의 캔델라사에서 나온 피코웨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루트로닉사에서 나온 피코플러스나 사이노시어에서 나온 피코시어 프로 장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코레이저가 아닌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이산화탄소 프락셀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타투 제거 시술 1회차 받고 나서 7주가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면 시술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만 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잉크 양이 많은 타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자 레터링 같은 건데요. 굉장히 좁은 면적에 깊게 잉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회차 치료를 하시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고 2회차, 3회차 이렇게 하시면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지워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질문을 주신 분께서 가지고 계신 문신이 잉크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레이저에 잘 반응하지 않는 컬러의 문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문신 제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문신 제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저 역시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고요. 조금 송구스러운 점은 문신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문신은 치료를 시작하실 때 상담 단계에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술을 굉장히 잘해서 안 지워지는 문신을 잘 지워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계획하신 분들의 기대치가 지금 이미 하신 문신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시술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로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이후에 문신 제거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하고 다음에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